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V2 로켓이 런던을 향해 떨어지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기술 격차라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비슷한 장면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 12일 만에 중동에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이 1000발 이상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록히드 마틴이 1년 동안 풀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단 10일 만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소모가 아닙니다. 이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결국 다시 채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수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산 속도입니다. 현대전은 이제 과거처럼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드론, 미사일,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이 결합된 지금의 전쟁은 하루에도 수백 발의 무기가 사라지는 초고속 소모전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전쟁이 연료를 아껴 쓰는 디젤차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연비 생각 안 하는 슈퍼카를 풀악셀로 밟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이 기름, 즉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 THAADO와 패트리엇 일부가 급하게 중동으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닙니다. 방어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지키고 어디를 비울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세계 최강의 물량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면 다음 기회를 잡는 국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미국 중심 무기 시장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든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요. 그 균열이 벌어진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UAE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을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터진 직후 UAE, 이 공군의 대형 수송기씨 17이 한국 대구공항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경북 구미 공장에서 막 생산된 청웅, 이 요격 미사일 30여 발을 싣고 다시 떠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군수거래가 아닙니다. 무기 공급 체인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주문 후 인도까지 평균 4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면 1년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은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니라 가장 빨리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54억 원. 천궁이는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그 가정이 깨집니다. 천궁이는 실제 전투에서 약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즉, 더 싸고
더 빠르고 성능까지 검증된 무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성비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우위입니다. 이 상황을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성능의 스마트폰이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 3배 비싸고 배송도 5년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내일 도착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UAE는 선택한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한 번의 거래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이 바뀌는 순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 신호는 바로 나타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계약에 더해 추가 수십조 원 규모의 물량을 요청했고, 중동 국가들은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개별 국가의 선택이 아닙니다. 블록 단위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기 시장은 네트워크 산업과 같습니다. 한 국가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변 국가들도 동일 체계를 맞추려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만든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공급 기준을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 기술, 그리고 권력의 흐름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96%라는 숫자, 이게 왜 시장을 뒤집었을까요? 전쟁에서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이번 중동 공습에서 일하는 약 878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드론 689기, 거의 900발에 가까운 공격이 한 국가의 하늘을 동시에 덮친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방어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 고도, 방향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명의 골키퍼가 동시에 10개의 공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말이죠. 그런데 UAE는 이걸 해냅니다. 전체 요격 성공률 90% 이상. 그 중에서도 한국의 천궁2는 약 60여 발 발사로 96%라는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기 시장에서 실전 검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무리 시험에서 100%를 찍어도 실제 전장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모의고사 만점과 수능 만점의 차이처럼요. 그리고 청웅이는 이번에 그 수능 시험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첫 시험에서, 그것도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UAE에 배치된 천궁이는 총 10개 포대 중 단 2개 포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개는 아직 한국 공장에서 생산 중이었고, 심지어 이 2개 포대조차 완전한 테스트를 끝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우리 경험 없는 신입 선수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바로 주전으로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96%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신뢰도가 한 번에 재평가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보는 건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성능이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이 시스템이 다른 전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면, 그 순간 이건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 후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숫자 하나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산업 전체를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96%는 단순한 성공률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이제 검증된 플레이어가 됐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서 사는 무기가 아니라 믿고 쓰는 무기로 포지셔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음 단계로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 돈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운기의 실전 성과가 알려지자마자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LI진엑스원 주가는 하루 만에 29.86%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단 4일 만에 60% 이상 상승합니다. 한화시스템은 약 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0% 이상 상승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주 급등이 아닙니다. 자본이 방향을 바꾼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투자 시장은 항상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합니다. 이게 반복 가능한가?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질문에 거의 예스에 가까운 답을 던졌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이미 확보된 대규모 수요, 그리고 빠른 생산 능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일회성 뉴스가 아니라 장기 산업 트렌드가 됩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식당이 방송에 한 번 나와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미 줄 서 있는 손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는 이런 곳에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방산주만 상승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건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는 나빠질 수 있지만 전쟁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방산 산업은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기업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미국이 공급하고 동맹국들이 소비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자는 가격, 속도, 성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점유율 재편입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추가 계약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기존 계약 물량보다 더 빠른 납품을 요구합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확보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필요할 때 못 구할까봐 미리 사두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무기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닙니다. 자산이 됩니다. 기업이 재고를 쌓듯이 국가도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방산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진입했다는 것.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하나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콜드런치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방식부터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서 로켓 엔진을 점화시키며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걸 핫런치라고 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핫런치는 발사 순간 이미 방향이 결정됩니다. 즉, 발사대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만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편에서 위협이 날아온다면 무거운 발사대를 통째로 돌려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이 몇 초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몸을 돌려야만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와 점프해서 공중에서 어느 방향이든 던질 수 있는 선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궁이가 등장합니다. 콜드런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먼저 공중으로 튀어 올립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방향을 잡은 뒤 그때 엔진을 점화합니다. 즉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닙니다. 반응 속도 자체를 바꿔버린 기술입니다. 보는 순간 쏜다가 아니라 올라간 뒤 어디든 쏜다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런치는 발사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비 손상 위험이 큽니다. 연속 발사가 어렵습니다. 반면 콜드런치는 발사관이 거의 손상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자리에서 계속 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짧은 시간에 수십 발을 연속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차이는 그대로 생존율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콜드런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사실상 두 나라뿐입니다. 왜일까요? 이 기술은 단순한 기계 문제가 아니라 정밀 제어, 센서, 소프트웨어가 모두 결합된 시스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엔진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방향을 계산하고 즉시 반응하는 두뇌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하드웨어는 러시아에서 시작됐지만 그 위에 한국의 IT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자동차로 치면 유럽 엔진에 한국 전자 시스템을 얹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지금 전장에서 성능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기술은 처음부터 한국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1년 거대했던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기술의 흐름을 바꿔버린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소련에 약 14억 달러, 지금 가치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길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이건 국가 입장에서 거대한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등장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러시아가 말합니다. 현금 대신 기술로 갚겠다. 이게 바로 불곰 사업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전차, 장갑차 같은 완성 무기를 들여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 S-300의 핵심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S-300은 당시 기준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 최첨단 방어 체계였습니다. 이걸 단순히 사온 게 아니라 기술 형태로 확보한 겁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완성된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설계도와 운영체제를 통째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그대로 복제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인가? 한국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은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강점은 강력한 하드웨어, 한국의 강점은 정밀한 소프트웨어. 이 두 개를 결합한 겁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과 협력하며 수년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수많은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의 엔진을 가져와 완전히 다른 차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방이 아니라 재창조. 그 결과가 2011년 청ung1 그리고 2017년 청ung2입니다. 청ung1이 항공기를 잡는 수준이었다면 청ung2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단계로 진화합니다.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오는 목표를 공중에서 맞추는 수준입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100% 명중률을 기록했지만 그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이론이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손실이 지금의 전략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돈을 잃었지만 기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러시아와 중국은 왜 같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전쟁,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라는 자국 방어를 위해 러시아의 S-300 대신 중국산 HQ-9 시스템으로 방공망을 교체한 상태였습니다. 이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4년 이스라엘의 공격을 S-300이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시진핑까지 직접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실제 전쟁이 터지자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격률 0%.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신뢰 붕괴입니다. 방공기지의 약 80%가 타격을 입고 핵심 시설들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도둑이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기술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레이더, 미사일, 발사 시스템.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 건 통합 능력입니다. 탐지, 추적, 판단, 요격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나의 안형 체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를 쌓아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같은 무기라도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전장에서 숫자로 드러납니다. 96% 대 0%. 이건 비교가 아니라 세대 차이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중국산 시스템이 무너지고 같은 뿌리 기술에서 출발한 한국 시스템은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무기 시장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미국은 비싸지만 강력 중국은 싸지만 불안정 한국은 싸고 빠르고 검증됨 이 세 번째 포지션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세 번째 선택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신뢰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항상 다음 단계를 부릅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앞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한 번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5년, 길게 보면 10년 동안 글로벌 방산 시장의 구조를 바꿀 신호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UAE는 남아있는 8개 포대의 납품 속도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 완제품이 아니어도 좋으니 탄약이라도 먼저 달라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생존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는 한 국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은 추가 계약을 검토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 계약이 아니라 지역 단위 수요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요? 유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방공망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비싸고 대기 기간도 4년에서 6년입니다. 반면 한국은 가격은 낮고 생산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전 검증까지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선택은 사실상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 구조는 항상 가격 상승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만듭니다. 조금 더 먼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 사이 차세대 시스템 천궁 3 개발이 완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사드, LSA, M까지 수출이 본격화되면 중간 고도 천궁 2 플러스 고고도 LSA, M 이 조합이 하나의 패키지로 시장에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방어 인프라 세트입니다. 한번 도입하면 수십 년간 유지 업그레이드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 수요가 급감할 수 있고 미국이 정치적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 확대가 한국 자체 방어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6%라는 숫자 역시 공식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수치는 아닙니다. 이 모든 변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30년 전 한국은 돈을 잃고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 화살표 신뢰, 화살표 수요, 화살표 자본 화살표 권력, 이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가 단순한 뉴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당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항상 초기에는 과소평가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과 지나간 뒤에 깨닫는 사람의 차이는 항상 여기서 갈립니다. Where do you stand in this transition?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